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위험이 고조됐지만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진 탓인데요. 다만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5,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부산과 약 50km 떨어진 대마도 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27분경 발생한 지진에 따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등에서는 조용한 상태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낄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로 인해 미국 달러화 대비 베트남의 동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 즉각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자, 변동성 컸던 시장 한 주 동안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과 함께 오전장에서 한때 좀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에 장 막판에서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래도 좀 1.6% 정도 빠진 양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한 체력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변동성 장세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주식 키워드림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또 주말에도 우리 대표님을 보시기 위해서 TV 앞에 모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수익 난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은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꿔줄 투자의 아이디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좀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또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잘 가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현명하게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을 통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셔서 좀 더 편안하게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 사실 네. 좀 어지러운 시장이 그러니까요. 아니었나 너무 어지러웠어요.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락장도 있었고 뭐 반등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엔 3% 정도 하락을 네, 좀 보여줬었다가 맞아요. 뭐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혼조세가 좀 많이 보여줬었던 네. 장이었나 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멀미가 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이 거의 한 5%, 6% 시장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4월 달에 하락장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5월 달은 또 접근하셔야 되시고 4월 달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간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전도 되고 있고 그
그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금융시장의 그 이펙트가 끼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추구하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왔던 게 이스라엘이 이란 지역에 또 미사일 타격을 시도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코스닥이 3% 정도 급락을 또 보여줬었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2% 정도의 급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는 제일 큰 시장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어제장에 사실은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방산 관련주가 또 뛰었었고 그리고 특히나 에컴텍 같은 금 관련주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와 네.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또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쟁에 의한 모든 테마주가 급등락을 좀 보여줬었다. 이 부분을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원인이 결국에는 금리죠. 근데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돼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인데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발표로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누그러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이번 주에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수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사실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좀 이번 주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반도체도 있었고 그리고 조선 쪽도 있었고 전력 쪽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주로 평가받고 있는 화장품 네.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미 반도체나 여러 가지 대장주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달랐거든요. 글라스 기판 쪽이 중소형주 단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움직였던 모습 그리고 조선 쪽도 사실은 좀 많이 최근에 좀 움직였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렸었던 조선 쪽이 슈퍼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선 쪽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과 함께 같이 맞닿아 있는 전력 쪽 섹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쪽 또 봤을 때 여러 가지 테마주 그리고 섹터가 순환 매장세를 이번 주에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을 펼쳐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이런 순환 매장세 속에서 어떤 섹터가 빠르게 반등을 나와주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투자는 신규 상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신규 상장주와 같이 주가 변동성이 상하 변동폭이 높은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하게 되면 이 부분도 유효하게 전략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그것에 대한 원인 결국에는 유가겠죠. 그래서 이 유가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26%, 27% 가까이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이 지금 흘러가는 장이 바로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다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원인이 또 이런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도 한번 테마성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좀 확대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1.64%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2%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이마만큼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었던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나왔었던 이란의 미사일 관련해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다운됐었고 그리고 금요일장에 장중에 기술적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와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술적인 우리가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여러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등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장에 좀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포인트는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장 속 안에서 만약에 투자 전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계좌 전략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0% 확률로 인해서 주식 투자 계좌 전략 그리고 매수에 대한 비중, 매도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 투자 계좌 전략 방법을 USB에 담아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거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60%에서 70% 이상의 고수익을 추구하는 홈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런 종목 발굴법까지 USB에 담아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단기가 아닌 고수익을 원한다. 그래서 네. 중기적으로 60%에서 70% 이상의 그리고 승률은 95% 이상의 승률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홈런 종목 잡아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잡으셔서 5월 중순 정도에는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60%에서 70% 정도 추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USB에 단타 검색식까지 드릴 거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중기 검색식까지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내역이고요. 이번 달에 25개 종목을 드리고 나서 21개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입장하셨던 분들 이 부분 전부 다 수익 챙기셨거든요. 그리고 4월 초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이거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압권이었던 날 같은 경우에서는 목요일장이었거든요. 목요일장에 신규 상장주인 IMBDX를 공략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줬고 그리고 매수가 대비했을 때 25%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12시 한 55분 한 점심시간 정도에 제가 매수 신호 드리고 나서 네.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한 3시 정도에 상한가에 진입하게 되면서 매일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종목 많으실 겁니다.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 많으실 건데 개별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대로 그냥 홀딩만 하지 마시고 오시게 되시면은 저와 같이 매매 전략 점검 받아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런 매매 기법 제가 5강 준비했으니까 네. 이거 자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입장하시게 되시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하루 단타 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받아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계좌 전략 받아가시면서 따라가자 다음 주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QR코드와 문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죠. 멀미나는 참 이렇게 어지러운 이슈들이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에 시장 포인트들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힌트를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또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이창용 대표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용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매매 기법 배워보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또 선물 같은 수익률을 안겨주셨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가 사실 좀 역대급이었다라고 좀 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역대급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건가요? 기존에 제가 3월 중순부터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고가 갱신을 좀 보여줬었기 오,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먼저 이 종목들 먼저 좀 좋습니다. AS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SP소프트라는 종목이었고 사실은 SP소프트가 신규 상장주죠. 근데 제가 이런 신규 상장주 매매를 포인트를 드릴 때는 시장이 어려울 때입니다. 4월달 사실 시장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제가 개별주 종목으로서 그리고 대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SP소프트 신규 상장주 드리고 나서 4월 6일 날 드리고 나서 바로 46%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는 종목들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목도 결정이 좀 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은 이미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정확히 좀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 이상의 이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 네. SP소프트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눌림이 나오게 되면 그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젠바이오가 있습니다. 사실 엔젠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 공략해드렸던 건 아니고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바이오가 힘들 때 바이오 안에서도 바닥주의 바이오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18% 이상의 추가 상승이 좀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가 갱신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엔젠바이오는 사실은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심하고 다만 우리가 엔젠바이오를 추격할 수 있는 것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조정이 좀 나왔는데 저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저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엔진바이오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략 가능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 엔진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하나 형제들이죠. 그래서 제가 같은 날 3월 14일 날 같은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포인트는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조선 쪽의 슈퍼사이클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실은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네. 그 와중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서도 HSD 엔진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그룹주에 또 인수가 되면서 엔진 계열까지 조선 쪽 엔진 계열까지 모두 다 하나가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먹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표기가 좀 잘못 나왔는데 한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모두 다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기간에 좀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오 종목 안에서 개별주 흐름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강한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가 갱신 보여주면서 9%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유바이오로직스보다 사실은 하나 엔진이 더 괜찮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조선 쪽 섹터로 한번 눈을 좀 돌려보자 또는 반도체 종목 쪽으로 섹터를 한번 변환을 해보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5개 종목 모두 다 고가 갱신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 참여하시면서 이 공략 따라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사실은 3월 달에 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네. 재룡전기는 3월 7일 날 드리고 나서 86%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에서
중에서도 사실은 재룡전기는 계속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룡전기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엑시콘과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 갱신 이후에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나아졌었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은 네. 엑시콘과 필에너지와 같은 고가 갱신 이후에 지금 주가가 눌림이 나온 종목들도 공략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엑시콘도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필에너지도 재공략이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우와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일단 일정적으로 종료가 좀 되었죠. 그래서 두산 우선주는 좀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 다음 이제 섹터 그리고 대장주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을 좀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경우가 좀 다르죠. 사실은 이제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대장주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혹시나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분할로 매수 가능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충분히 유망하니까 분할로 매수하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엔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AS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4월 6일 날 공개를 이날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날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사실은 며칠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이 어려울 때 급등이 나와줬었던 게 신규 상장주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시장의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몇몇 개는 급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고 공략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것과 결과적으로 4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잠깐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40% 이상의 수익을 이미 챙겨가고는 있지만은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SP소프트는 추가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은 금요일 날 좀 쉬어갔지만은 추가적으로 급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중의 공략보다는 종가 근처나 아니면 시초가의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은 혼자서 공략하지 마세요. 혼자서 공략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한번 봐야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소프트와 같이 신규 상장주는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과 하나그룹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제가 3월 중순에 이날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돌파가 나왔었던 게 하나엔진입니다. 그것에 대한 네. 원인은 결국에는 지금 조선 쪽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 쪽 섹터를 지금 이 계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 안에서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한 종목이라도 일단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쪽에 대한 업황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갖고 하나엔진 더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기존의 목표가보다 이미 또 터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목표가는 더 상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13,000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조선 쪽의 업황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략 가능하고, 다만 사실은 그 안에서 13,000원대까지 갈 때까지 사실은 떨어질 때도 있고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손절하시거나 중간에 짧게 뭐 5%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시거나 그럴 케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엔젠바이오입니다. 엔젠바이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장 정도에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제
공략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챙겨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바이오 같은 경우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진바이오는 지금 바로 매수보다는 5,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바이오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3월 7일 날 이날 매수 신호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급등주입니다. 근데 이런 급등주를 매매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비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왼쪽에 보시면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시게 되시면 뭐예요? 보통은 이제 급등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매수하실 때 거의 이제 고점에 매수를 하시죠. 근데 고점에 매수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필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죠. 급등주를 매수하시고 나서 그대로 손실로 꼬꾸라지는 모습. 근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조정이 나오는 폭을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저가와 고가를 그대로 이 계산식에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 조정 계산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정 나오는 데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급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자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고가와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계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참여하시면서 네. 계산기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단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이창용 대표의 참여하시면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재룡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재룡전기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활용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시면 공략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60%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산기가 있으셨다면 이 종목도 그대로 60% 이상의 수익권까지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방송을 해서 공개해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이고 그대로 저점이 18,500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신고가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고가를 입력하시고 그대로 저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게 평균적인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매수하셨다면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 사실은 감으로 매매하시거나 비싸게 매수하셔서 더 비싸게 그 기대를 원하시는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시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기계적으로 매매하시고 기계적으로 수익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2의 에코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가 작년에 얼마나 상승 보여줬습니까? 거의 8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은 이제는 2차 전지 대장주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는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에너지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와 같은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주 안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하락장일 때 신규 상장주와 같은 단타 종목들 그리고 단기성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네. 결과치로 봤을 때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25개 종목 드리고 나서 21개 종목 모두 다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와 같이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하락장일 때는 단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 전략법들 자료 받아가시면서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가 갱신을 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요. 25개 종목 중에서 지금 21개 종목이 수익입니다. 4월 달에만 정말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의 또 종목 선별 능력이 정말 그대로 좀 보여진 4월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단타 수익률이 더욱더 좋은 또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퍼포먼스가 엄청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 QR코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QR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또 앞서서 이 계산식도 함께 하시는 분들께 드린다고 오늘 방송 중에만 드린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또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계산기를 네.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요?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 자금 쏠림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고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챙겨가면서 따라가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계산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주가 변동성이 높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 주가 변동성이 높은데 이 계산식을 활용해서 다 떨어졌을 때 다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드릴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최소 놀린 가격이 계산된 다음에 그 가격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따라가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계산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와 같이 참여하시면서 계산기 받아가시고 이창재 대표의 계산기 받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계산기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교육 받아가시면서 계산기 활용하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플러스로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또 계산기 활용해서 정확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네. 이창용 대표와 함께 참여하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계산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단타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타 무서우십니까? 단타 무섭지 않습니다. 원칙만 사실은 있게 된다면 단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사실은 제주 반도체 차트고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 신고가 종목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 무서워서 매매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쉽게 또 이런 종목도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신고가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 25일 날 38,500원 정도의 고가 갱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계산기 받아보시고 나서 고가 입력하시고 저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점은 38,500원 정도이고 그리고 저점은 그 해당 그 신고가 영역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시면은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격 안에서 그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주반도체를 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매수 가격을 잡았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주반도체도 30%가 넘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거래일로 기준했을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서 30% 정도. 그래서 우리가 단기 스윙, 빠른 스윙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게 된다면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성델타테크 잘 아실 텐데 네. 초전도체 테마주였죠.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작년에서도 그렇고 올해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고가에서 만약에 쉽게 추격 매수하게 된다면 손해를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빠르게 또 수익을 챙기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신고가 영역에서 관심 종목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고점 입력하시고 네. 그리고 저점을 그대로 이 계산기에 입력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상승률이 나오죠. 그리고 상승률에 맞춰서 해당하는 가격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네. 조정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최대 조정률이 98,00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0%가 넘는 상승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타 무서워하지 말고 빠른 스윙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으로만 매매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종목들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3, 4일 만에 바로 7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죠. 그래서 계산기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매매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통계 계산 기법에 맞는 계산식 드린다고 합니다. 조정 계산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통계 계산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참 단타 공략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기분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감으로 시장 대응을 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학적으로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종목 선정을 또렷하게 하고 또 매매할 때에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통계 계산식 받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대표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홈런 기법을 통해서 또 주식계 홈런 왕이신 만큼 이런 홈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했다면 과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었을지 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좀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기법으로 매수했다면 어떤 종목들 잡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홈런 기법 기대 수익률이 무려 60%에서 최소 70%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됐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수익 극대화가 됐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런 매매 기법을 취할 때는 첫 번째로 메가 트렌드 종목을 따라가야 됩니다. 메가 트렌드 종목은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고 조선 쪽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화장품 쪽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산업을 구분하면서 매매하시게 된다면 이 메가트렌드 종목 안에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적절히 또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매물 소화가 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선행 스팬 2를 기술적으로 돌파하는지 일목균형표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봉상에서 121선을 돌파하는지 주가가 실질적으로 매물 소화가 다 끝난 이후에 주가가 실제로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돌파를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홈런 매매 기법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작년에 한 11월, 12, 2월 달 정도에 편안하게 공략을 하셨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홈런 매매 기법을 제가 취할 때는 보통 매도 신호를 잡을 때는 60선을 기준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홈런 기법으로 매도를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수익률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홈런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방금 전에 또 화면으로 만나봤었던 또 통계 계산 기법 여러분들께서 급등주 조정식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이창용 대표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으니까요. 이제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한번 이슈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보는 시간, 그리고 섹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sek터가 강세를 좀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시장 브리핑 말씀드릴 때 나왔던 이슈인데요.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본토를 또 공략하게 되면서 중동 전역이 긴장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방산주에 대한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스페코나 빅텍 금요일 날 급등락 보여줬지만 월요일날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와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고대역폭 메모리의 1등 강자인 SK 하이닉스가 TSMC 파운드리의 기술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단들, SK 하이닉스 라인 밸류체인 단 안에서 반도체 장비단들이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들 장비단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반도체 장비단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다음 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단 공략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시장이 너무나 확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한국 전력 기업들 추가적으로 계속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섹터들, 전력 산업들 초호황기를 또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한국 전력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도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한국 수출입 동향입니다. 정보 산업 안에서 이 부분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이 지금 수출이 강자인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래프고요. 보시게 되시면은 작년 7월 달에서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정부 산업, ICT 산업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와중에 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점, 그리고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략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도 우리가 반도체 공략하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단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다만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좀 시장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따라가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반도체는 꼭 좀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대표님의 관심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0082번 이창용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대표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과 또 섹터들을 짚어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다만 이제 대형주 수급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주들은 지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이 밀리게 되면 그대로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안에서 다음 주는 좀 배제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반도체 쪽 안에서 중소형주 단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었던 유리기판 쪽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변동성 좀 있더라도 빠르게 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투자 포인트 잡고 공략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네. 그 와중에 대장주인 필옵틱스를 우리가 좀 공략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까지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 필옵틱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하고 플러스로 나머지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 장비 쪽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쪽 공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춰서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쪽에 대한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서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필옵틱스가 우리가 매매 포인트 잡고 공략할 수 있는 게 이에 맞춰서 글라스 기판 쪽이 최근에는 강세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매크로적인 부분 들어가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두 다 섭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옵틱스 우리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를 또 출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략을 다음 주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과 연관돼서 종합반도체 기업과 이미 지금 사업을 영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캐파가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AI 쪽 말씀드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쪽 시장 확대가 되면은 필옵틱스에 대한 매출 캐파도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서 기술적으로도 공략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 이슈를 받았었던 게 세 차례가 있었거든요. 이 세 차례에 대한 투자 포인트 보게 된다면 기존에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순환매 속에서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최근에 시장 이슈를 보게 되면서 글라스 기판 쪽 시세를 좀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공략하게 된다면 관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단기 스윙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37,000원대까지는 그대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런 유리기판 쪽 다른 종목들 워낙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필옵틱스는 대장주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률이 높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대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돌파를 나와주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가 상향을 보여주면서 계좌 전략 짜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맞춰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받아가면서 이창용 대표와 같이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홈런 임박주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장중에 매매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이창용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의 핵심 요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요 시장 지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순환하는 장세를 우리가 또 기회로 잡아보자라고 배워봤고요. 한 주간의 점검과 또 미리 대비하는 전략들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좀 배워봤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